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현대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감자기근과 보호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영국과 그 아일랜드에 대해서 오늘 다룰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남아프리카의 맨 아래쪽 케이프 식민지, 그리고 그 바로 위쪽에 마페킹, 그 바로 근처에 트란스발과 오렌지 자유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대영 제국이 아메리카를 마구 빼앗고 있을 때 잉글랜드의 서쪽 바다에 있는 섬나라 아일랜드에서는요 자치권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대영 제국이 그것을 거절한 데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아일랜드와 영국의 싸움은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었어요. 1541년에 영국 국왕 헨리 8세가 아일랜드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헨리 8세는요 신교도 프로테스탄트였어요. 대다수의 아일랜드 사람들은요 구교도, 카톨릭교를 믿었어요. 헨리 8세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국왕들과 여왕들은요, 아일랜드의 가톨릭 신자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프로테스탄트 통치자들은요, 가톨릭 신자의 토지를 빼앗아서 프로테스탄트 신자에게 주었고, 가톨릭 신자는요, 토지를 사들여서도 안 되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도 안 된다라고 선포했어요. 가톨릭 신자는 군대도 갈 수가 없었어요. 아일랜드는 독자적인 의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로지 프로테스탄트 신자만이 의회의 의원으로 선출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1801년에 대영 제국 정부는요 아일랜드 의회를 해산해버렸어요. 아일랜드 사람들은 대영 제국의 의회에 그들의 대표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아일랜드는 이제는 독립된 나라라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1845년에 유럽의 전 지역에 그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네덜란드의 감자밭에서 시작됐었는데요. 감자 잎과 줄기가 시커멓게 변하고 감자 알맹이가 다 썩어 들어가는 그런 이상한 병에 걸린 감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프랑스와 영국이 똑같았어요. 아일랜드 농부들은 이 감자가 썩는 병을 역병, 마른병이라고 불렀는데요. 아일랜드에 번져오지 않기만을 기도했어요. 아일랜드의 수만 명의 농부들은 토지를 경작하는데 그 토지는 영국 땅에 사는 영국 지주들의 것이었어요. 밀과 귀리를 경작해서 그 몽땅 지주들에게 보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은 땅에 심을 수 있었던 것은 감자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감자가 캐기도 전에 다 썩어버리는 그 병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9월의 어느 날, 1845년 9월의 어느 날 아일랜드 한 농부가 발견했어요. 드디어 아일랜드에서도 그 감자가 썩어 문드러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요. 수많은 아일랜드 사람들은요, 먹고 살아갈 감자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감자 농사는 그 이듬해에도 아주 엉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요 굶어 죽게 되었어요. 아일랜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영국 의회는요 그것이 사실일 리가 없다고 굳게 믿었어요. 감자는 썩어 문드러졌지만 밀과 귀리는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본 영국 지주들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러지가 않았던 거예요. 모든 영국인들이 그 아일랜드의 비참한 상황을 모른 척 하지는 않았어요. 당시의 영국 총리였던 로버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값싼 식량을 수입을 하게 되면 감자 마른병이 물러갈 때까지 그런 대로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30년 전에 영국 의회가 곡물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든 적이 있는데 외국으로부터 식량을 수입하게 되면 비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영국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필 총리는 아일랜드의 이 대기근이 바로 그 법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영국 의회는요,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아일랜드 사람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필 총리는요, 그래도 단념하지 않고 곡물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마침내 이겼어요. 이겼지만은 이 외국에서 주문한 식량이 아일랜드에 이송되기도 전에 필 총리는 해임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아일랜드를 도우려고 한다는 그 이유로 미움을 샀거든요. 감자 마른병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나서 서서히 정상적인 감자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1850년에 마른병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아일랜드는 엄청나게 변했어요.
100만 명가량이 죽었고요. 또 100만 명은 다른 나라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미국으로 간 사람이 8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아일랜드 내에서는요, 영국 지배에 대한 증오가 더욱 깊어졌어요. 그리고 독자적인 의회를 갖고 자기들 손으로 법을 만들 수 있는 자치권을 요구한 사람들의 수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영국 의회는요, 거절했어요. 1886년에 영국 총리 윌리엄 글래드스턴이라는 사람이요, 아일랜드에게 자치권을 허락하기 위한 법안을 놓고 투표해달라고 의회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자치권을 줄 것인지 항구적인 강제권을 줄 것인지를 놓고 투표를 했는데요. 네, 아일랜드 자치 법안은요, 영국 의회 투표에서요, 부결되었어요. 대영 제국은 항구적인 강제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100년 동안 아일랜드에서는 혼란과 소동, 폭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이아몬드와 금을 놓고 벌인 보호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아프리카에는요, 작은 도시 마페킹이라고 있어요. 마페킹에 주둔한 영국군 사령관은 그 막사 안에서 무엇인가 쓰고 있는데 이 작은 도시에서 버틴 지가 이제 넉 달이 지나고 있어요. 마페킹을 포위한 군대는요, 그 도시 안으로 식량이 단 한 줌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었어요. 마페킹 주민들은 이제 먹을 것이 거의 바닥나 버리고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아프리카에는요, 100년 전부터 유럽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보어인이라고 불러요. 유럽 사람들은 케이프타운이라는 이름의 네덜란드 무역항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그곳에 눌러 앉아서 농사 짓다가 나중에 케이프 식민지란 이름의 네덜란드 식민지를 만들었는데 그때로부터 100년 후에 영국군들이 쳐들어와서 케이프 식민지를 빼앗았어요. 케이프 식민지는 대영 제국의 영토가 되어서 대영 제국의 법으로 다스려졌는데 그 법들 중에 한 가지가 보어인들의 분노를 샀어요. 무엇이었냐면 영국 정부는요, 케이프 식민지의 모든 노예들을 자유민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된 아프리카 사람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그 불편한 법이었어요. 보호인들은요, 누구나 아프리카인은 백인의 노예로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흑인들과 백인들이 이렇게 나란히 살고 있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들은요, 케이프 식민지를 버리고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오렌지 자유주와 트란스발이라는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스스로 아프리카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네덜란드 이주민의 후손이 아니라 유럽 혈통을 지닌 아프리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영국 정부는 이 오렌지 자유주와 트란스발을 남아프리카의 두 개의 독립국으로 그냥 인정을 했어요. 그것은 바위투성이에 말라 빠진 별로 탐나지 않은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렌지강 기슭에 양떼를 먹이던 한 소년이 예쁜 돌멩이 하나를 주었는데요. 어머, 알고 보니까 다이아몬드였던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이아몬드 러시가 일어났어요. 남아프리카 들판 강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이아몬드를 찾았어요. 근데 그 땅은요, 두 개 식민지, 그러니까 보호인들의 두 식민지와 영국인이 지배하는 케이프 식민지의 딱 중간 지점이었어요.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자마자 영국인들이 먼저 그 땅을 대영 제국의 땅이라고 선언해버렸어요. 얼마 후에 1886년에 트란스발의 광부들은요, 금을 발견했어요. 엄청난 양의 금이 묻혀 있었는데 전 세계 절반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금을 파낼 만큼 거대한 광산을 지으려면요, 돈이 엄청 필요했는데 트란스발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트란스발은요, 영국과 거래를 했어요. 영국의 광산업자들과 사업자들이 트란스발에 들어와서 금을 캐내고 그 일부를 트란스발이 가진다는 것이었어요. 그 거래가 성사가 되고 4년 후에 케이프 식민지의 영국 총독인 세실 로즈는 하나의 식민지를 더 만들었어요. 그 이름이 로디지아예요. 이전부터 영국인 사업가들이 트란스발에 설치고 다녔고, 금을 캘 곳이 있으면 금을 캤고, 정치에 간섭할 일이 있으면 정치에 간섭을 했어요. 로즈 총독은 마침내 그 부하들에게 트란스발을 침공해도 좋다고 허락해버렸어요. 그래서 1899년에 트란스발과 오렌지 자유주 아프리카너들이요, 영국에게 전쟁을 선전포고했어요. 영국은 이 전쟁을 보어전쟁이라고 불러요. 전쟁이 시작된 지 이틀째에 아프리카너 병사들은요, 마페킹이란 작은 도시를 포위했어요. 마페킹은 영국 영토인 케이프 식민지의 철도 거점인 도시였어요.
마패킹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요, 전쟁은 영국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217일이 지난 후에 영국 지원군이 마패킹에 도착을 해서 아프리카너 병사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면서 전쟁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프리카너 군대가 곳곳에서 항복하기 시작을 했고요. 영국이 트랜스발과 오렌지 자유주의 여러 도시들을 점령을 하고 전쟁이 마침내 끝나려고 했는데요. 아프리카너 병사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서 곳곳에서 게릴라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은 그 게릴라를 막을 방도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정부는 게릴라가 설치고 다니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을 한데 모아서 집단으로 수용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영국 관리들은 그 주민들이 게릴라를 돕고 있다고 의심을 했거든요. 2만 명의 백인 아프리카너들이 수용소에서 죽었고요. 영국 정부에 의하면요, 흑인 사망자 수는 4만 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겠죠. 그런 잔인한 일을 저질렀다는 데 대해서 수많은 영국인들은요, 수치스러워해요. 1902년에 아프리카너들과 영국인들은요, 베레니깅 평화조약이라는 이름의 조약을 맺었어요. 남아프리카의 모든 식민지들을 하나로 묶어서 영국의 지배를 받는 남아프리카 연방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남아프리카 연방에는 서로 증오하는 세 부류의 사람, 영국 백인, 아프리카너 백인, 그리고 흑인 아프리카인,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화라고는 거의 있지도 않은 그 한 나라를 만들게 된 거죠.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